안녕하십니까. 트랙별 설계 프로젝트 2주 플러스 6주차 발표를 진행하게 될 백광진입니다. 이번 발표의 순서입니다. 간트 차트를 시작으로 지난 발표에 대한 리뷰, 직교 로봇, 우선 멈춤 장치와 프레임에 설치할 인테리어 메쉬, 자금 집행 계획, 리뷰, 그리고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이번 주차에 들어서서 추가적인 설계와 보완할 부분의 재료와 부품을 찾는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리뷰입니다. 지난주 발표에 대한 리뷰입니다. 6주차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부품 확보, 자재 준비 현황과 매틀랩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연결할 수 있게 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버 모터를 구동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슬롯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도와주는 GUI 시스템을 제작하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직교 로봇입니다. 그리파를 어떻게 이동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하던 도중 인형 뽑기와 CNC 머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CNC 머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축, Y축만 움직이면 추가적인 Z축 움직임 없이 원하는 좌표에 공구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면도의 이 부분으로부터 동력은 전달됩니다. 스텝모터와 22수 풀리를 부착한 후 타이밍 벨트를 연결하여 가운데 부분이 X축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연마봉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리니어 부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반대 방향은 육각볼트와 너트, 타이밍 풀리를 이용하여 반대편에 타이밍 벨트를 걸어주는 일종의 롤러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을 만들 계획입니다. Y축의 방향의 운동은 다른 스텝 모터를 이 부분에 이용하여 커플링과 플레이를 부착 후 동력을 전달합니다. 한 측만 움직이면 안 되고 동시에 양측 모두 움직여야 하므로 지름 5mm의 연마봉을 연결하여 하나의 스텝 모터로 양측에 동력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스텝 모터로 연마봉을 회전시켜 원하는 X축, Y축 위치로 그리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선 멈춤 장치입니다. 지난 4주차 발표에서 회전문과 같은 우산통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우산을 그리퍼로 전달을 해주는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산통이 회전할 때 우산이 기울어지거나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산통에 고무링을 접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용할 재료는 오링과 같은 형태의 고무링을 반으로 자른 후 하단부에 하나, 상단부에 2개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상단은 지름이 50mm이고 하단은 지름이 20mm에 맞출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리퍼는 Z축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으므로 우산을 통해서 빼고 넣을 때 틈새가 있어야 하므로 보시는 모델링과 같이 재단을 해서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폭은 30mm로 예상하지만 실험을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부착함으로써 직경이 보다 작은 장우산의 경우 기울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착하는 방법은 고무를 접착하는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리어 메쉬입니다. 제품상 젖은 우산을 보관해야 하므로 내부에 생길 습도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환기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최근에 실내 디자인으로 쓰이고 자동차 그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메쉬의 영감을 얻어 아이디어로 착안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메쉬의 제품은 매우 다양해서 재질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때 신경 써야 할 요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젖은 우산이 건조되며 생기는 습도에 의해 부식이 되는가, 미관적으로 흉하지 않은가, 가격은 적절한가, 마지막으로 무겁지는 않은가, 이와 같은 큰 4개의 기준을 주된 요인으로 삼고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조는 폴리프로필렌을 선정했습니다. 플라스틱 수지 중 부식 방지가 되며 밀도는 0.9g/. 세제곱센티미터로 가벼웠습니다. 또한 제품의 가격도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적절해서 선택했습니다. 크기는 1200 by 420 by 7.5mm로 주문했으며 니퍼로 절단 후 실리콘 접착제로 필요한 곳에 접착시킬 계획입니다. 이때 자세한 위치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접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각 측면에 2곳씩 4곳, 후면에 2곳, 정면에 2곳으로 총 8곳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입니다. 4월 29일 링크산업단에 최종적으로 추가 예산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의 항목 중 예산 소요 예상과 과제 수행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찾고 판매하는 곳에 견적을 의뢰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총 79만 9,312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교 로봇을 제작할 때 코딩을 하드웨어로 전송시키기 위한 오렌지보드 은호와 로봇의 구동을 위한 스텝 모터, 그리고 이 두 부품을 연결시키는 모터 드라이버 쉴드를 찾았습니다. 단, 오렌지보드 전원으로 모터를 작동시키기에 전압이 부족하여 외부 전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DC 어댑터와 암놈을 사용하여 연결하기 위해 구매할 것입니다.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풀리와 타이밍 벨트, 모터 커플링을 이용할 것입니다. 플랜지 베어링과 리니어 볼 베어링의 경우 모터로 동력을 전달할 때 연마봉이 회전하는 데 마찰을 줄이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자 포함시켰습니다. 연마봉은 지름 8mm의 알루미늄 봉과 지름 5mm의 SUS303 스틸을 사용했습니다. 주문한 연마봉은 필요한 길이로 재단까지 주문할 예정입니다. 겉 프레임이 될 알루미늄은 프로파일 4040 시리즈로 선택했으며 체결할 때 필요한 조인트 클립과 볼트가 들어갈 홀 탭 가공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추가로 전체적인 케이스와 우산통을 제작하기 위해 포맥스와 아크릴을 사용했으며 우산을 보관할 슬롯은 총 16개로 선택했습니다. 우산통의 우산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센서도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총 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4일 링크산업단에서 추가 지원금 신청이 통과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리뷰 그리고 플랜입니다. 이번 주차를 통해 기기의 윗면에 설치되는 직교 로봇의 전체적인 부품의 구성과 동력 전달에 대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 회전하는 통에서 쓰러지지 않게 막는 고무를 선정했으며 부착하는 방법과 위치를 고안했습니다. 또한 내부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테리어 메쉬의 소재를 선정하고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링크 산업단에 제출할 추가 제작비 신청서를 작성하며 구매해야 하는 부품들을 찾고 전체적인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주 계획은 정확한 위치 제어를 목표로 한 스텝 모터의 코딩, 추가로 필요한 부품들과 다른 것들을 찾아보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